아가야 이거는 귀신을 부르는 놀이, 귀신과 노는 놀이? 강령술과 비슷한 겁니다. 무서운 거 아니니까 지레 겁먹고 스킬을 내리기 없기. 현직 네크로맨서신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죠? 뚜라미 울적에도 있네? 스르람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 이거 궁금하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귀뚜라미 울적에. 아, 심즈랑 포토샵으로 만든? 우와. 귀뚜라미 울적에. 아, 이거 스타일 똑같아. 귀뚜라미 울적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편은 사건이랑 정말 하나도 상관없는 빌드업과 정말로 쓸데없는 초반 잡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부디 재밌게 즐겨주세요. 난이도는 낮은 편입니다만 아직도 저에게 기묘한 일로 남아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상대를 계속 부르는 듯한 소리가 난다. 그는 누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자니 조금 피곤해서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했다. 가족 모임 때문에 모처럼 다시 들린 도시였다. 7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던 곳이었는데 새삼스레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느낀다. 고층 빌딩에 좁고 복잡한 도로, 화가 난 듯한 자동차 경적 소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엔 그 정도의 떠들썩함이 없다. 오직 매비가 우는 소리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뿐. 분명 지금 사는 곳엔 아무것도 없다. 마음에 드는 햄버거 가게는커녕 다이소도 없다. 약국도 식당도 없고 PC방조차 없다. 이거 쓰라미 처음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처에 시내까지 나가면 있긴 하지만 걸어서 20분이나 걸리는 거리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사실 크게 불편하진 않았다. 우리에겐 배민, 이마트 쓱배송, 그리고 쿠팡 새벽 배송이 있었으니까. 이거 내가 쓴 글 같은데? 누군가 아직도 계속 상대를 부르고 있다. 그는 누구를 부르는 걸까? 이만큼 불렀으면 이제 대답 정도 해도 괜찮을 텐데. 그도 이렇게까지 계속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도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려는 누군가에게 나는 조금 화를 냈다. 대답하지 않으면 같이 무시하고 부르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부르고 있다. 완전 일체인데 이거? 그럼 이제 대답해줘도 되지 않나? 예, 1호야. 이제 적당히 하고 2호 말에 대답 좀 해줘. 계속 형아 형아 부르고 있잖니. 여보 슬슬 다 왔어 일어나. 남편이 큰 소리로 나를 불러 간신히 졸린 눈을 떴다. 대로변에서 옆길로 빠져들어가면 갑자기 산 입구가 나오는 장소. 이곳이 지금 내가 사는 작은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단지 너무 예쁜데요 여기? 여기 그 심즈 마을이야? 그래서 이렇게 예쁜 건가? 개웃기네. 엄마 놀이터 놀고 들어가면 안 돼? 놀이터 놀고 싶어요. 집 앞에 다다르자 두 아이가 조르듯 내게 말을 걸었다.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오늘 외출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또? 휴, 너희는 지치지도 않는 거니? 나는 지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다. 안 돼, 안 돼. 오늘 외출하고 왔잖아. 엄마 얼른 가서 저녁해야지. 하지만 이런 대답으로는 설득되지 않으리란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근데 엄마가 주말에 놀이터 간다고 가기로 약속했잖아. 가고 싶어요. 놀이터. 그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니 엄마가 약속했다면서 왜? 엄마가 나쁜데요?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약간 발끈해서 호통친 소리에 바로 저렇게 풀이 죽어버리다니. 내가 좀 너무했나 싶은 마음에 바로 후회가 밀려온다. 상대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까지 단호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 안 나버린다고. 그럼 잠깐만이야. 저녁 먹을 시간 다 돼가니까 정말 조금만 놀다 들어갈 거야. 네, 예. 난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들어주기로 한다. 저렇게까지 좋을까? 아무튼 귀엽다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에 난 조금 전 호통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밀려온다. 그냥 처음부터 들어줬으면 좋았으려나? 나중에 사과해두는 편이 좋겠어. 엄마가 KH면 어떡해 근데. 엄마가 KH랑 똑같은 사고 흐름과 말투를 구사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선 우리는 다같이 놀이터를 향하였다. 아 이거 필터 씌워놓으니까 진짜 저거 스르라미 배경 같아. 아 이거 이름 나올 때가 개웃기네. 여기 집안도 약간 KH네 집이랑 좀 비슷한데? 이 카메라 연출이 너무 스르랍니다. 저녁 다 먹었으면 치카치카 하고 나와. 네. 아이들이 치카치카 하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하루 종일 얘기하고 아직도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을까? 정말 지치지도 않나 보다. 난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저녁에 다 같이 먹고 난 식기들을 깨끗하게 닦으며 지친 한숨을 크게 휴 하고 내쉰다. 조금이다. 조금 남았다. 이제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자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얼른 잘 준비 끝났으면 누워 자자. 그랬는데 였다. 헤헤 형아 만약에 이게 이거였다면? 아이들은 나에게 혼날 것을 신경 쓰는 듯 작게 소근거렸다.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목소리에 섞인 아직도 놀고 싶다는 기색만은 충분히 느껴졌다. 설마 아직도 잘 생각이 없단 이야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나로서는 어디까지나 못 들은 척을 하기로 했다. 면 겠지. 면 있잖아. 가? 내야? 했으면
이제 그만! 자라 어서! 점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난 참지 못하고 끊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는 의미로 잘하는 한마디를 짧고 강하게 남겼다. 이제야 조용해진 주변 공기를 확인한 후에 난 하루 일과가 끝났구나 느꼈다. 더 이상 신경 쓸 것은 없었다. 지금부터 확인해야 하는 일, 그것은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발전기를 점검한다든지 하는 생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다. 뭐야? 퍽, 깡?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죽이면 그만이다. 죽이면 뭐지? 갑자기 푸점하나요? 뭐야 갑자기? 안돼. 맞네. 애기들 재우고 푸점하는 거야? 이런 오늘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나? 뭐 별 수 없네. 녀석들 강하다고. 평소와 같이 힘들었던 하루가 끝나고 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때리고 또 때린다. 내일이 오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조금 더 늦게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한다. 이제 진짜 자야겠지? 내일 피곤할 테니까. 난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난 평소와 같이 침대에 누워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공포 라디오,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난 평소에도 공포 게임, 괴담, 공포 영화 등을 즐겨본다. 그만큼 공포스러운 것들을 좋아했다. 공포에 미친 녀석이라고 해도 좋다. 뭐 딱히 반박하진 않겠다. 그중 가장 최고는 자기 전에 어두운 방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는 공포 라디오가 최고랄까? 그만큼 몰입은 확실하니까 이 재밌는 걸 포기할 순 없지. 그렇게 이어폰 속 이야기에 몰입하는 동안 벌써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것 치고 참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졸린 감이 하나도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달까나? 3시 넘겨서 그래. 3시 넘기면 잠 못 자요. 그리고 이제 6시 넘어야 잘 수 있어. 근데 6시 넘어서 자면 내일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자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어쩌려고 그래 하고 생각했을 때였던 것 같다. 입니다. 뭐? 눈이 번쩍 뜨인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무슨 소리야? 입니다? 전자음? 사람 소리는 아니었는데? 근데 나 지금 이어폰 끼고 있었잖아.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이어폰 너머에서 들린 듯한 위화감.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바깥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수 있나? 아니, 없다 단언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선명한 소리 들릴 리 없어. 그보다 전자음 같은 그 음성은 뭐지? 앞에는 잘 안 들렸지만 입니다? 집에 전자음으로 말하는 전자기기 같은 게 있었나? 집에는 땡땡 하세요, 쿠쿠 하세요, 쿠쿠 하는 흔한 전기밥통도 있지 않았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면 분명 말소리가 아닌 띵띵하는 효과음이 울렸을 터. 아이들 소리? 잠꼬대? 아니야, 틀려. 잠꼬대를 아무리 크게 한다고 이어폰 너머의 소리가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들릴 리가 없어. 이어폰 너머에서 들렸다기보다 귓속에 직접 소리를 쑤셔넣은 듯한 소리. 그리고 일정한 음정으로 틀림없는 전자음성 소리. 아니면 현관 도어락 소리인가? 누군가 들어왔다? 잠깐. 문 열 때 도어락에 말소리를 냈던가? 띠리링 하고 효과음이 나지 않았던가? 아니면 배터리가 다 돼서 나는 소리인가? 누군가 들어왔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열린 소리는 듣지 못하고 배터리가 없다는 소리만 들린 거야? 쿨해져라. 쿨해져라 마코드. 제대로 된 사고가 되고 있지 않잖아. 도어락에서 어떻게 음성이 나올 수가 있어? 도어락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지? 입니다. 다시 한번 들었던 소리를 곱씹어 본다. 입니다라. 기계적인 음성으로 뭔가를 전달하려 했다? 무엇을? 지금 새벽 4시에 뭘 전달하려는 거야? 생각해라 생각해. 설마 엘리베이터 음성?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1층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더욱더 무서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는다.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어간다. 움직일 수가 없다. 오늘 이렇게 더웠던가? 침착하자. 침착해 바코드. 엘리베이터 음성이 여기 안방 이 자리 내가 누워있는 곳까지 들릴 리 없다. 평소에도 조용한 낮에 혼자 있었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소리는 단 한 번도 현관을 뚫고 내게 소리를 전달해 준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안방에서 그 안에서도 가장 구석자리에 누워있는 나에게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내 귀에까지 소리가 들렸다고? 뭐가 침착하라는 거냐? 어떻게 침착할 수 있는데? 모르겠다고. 혼란스럽다. 생각하면 할수록 진실과 멀어지는 기분이다. 그냥 KH인 것 같은데요? 이 세계의 KH인데?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 엘리베이터 음성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아니, 틀림없단 말보다는 다른 것들에게선 나올 수 없는 소리. 가장 마지막 후보인 이 엘리베이터에서 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사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소리가 도달했는가? 그것이 문제인데 한 가지 추정을 추리해볼 수가 있다. 그것은 처음 생각했던 도어락의 배터리가 다 됐던 것. 집안에 침입자가 있다. 어떠한 수를 써서 혹은 배터리가 다 돼서 도어락의 소리가 나지 않고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1층입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추리 그럴싸한데요? 이렇게 가정하면 앞뒤 말이 맞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침입자가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이 장소에 지금 누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 가만히 있다간 당해버린다. 조치를 취해야 해.
여보! 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가슴팍을 손등으로 퍽 하고 내리쳤다. 마음의 조급함이 그대로 손짓에 전해져 힘 조절을 하지 못했다. 남편 개빡치겠는데? 왜? 평소라면 자는 중에 깨워서 절대 쉽게 일어나지 않을 남편인데 이렇게나 쉽게 일어나서 대답해준다니. 나의 조급함과 공포스러운 마음이 조금은 전해진 건지 조금은 안도했다. 이상한 소리, 밖에 거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은 문장이 아닌 짧은 단어들만 듣고도 몸을 일으켜 상황을 보러 거실로 나가주었다. 상황이 충분히 전해졌을까? 남편이 거실로 나가는 그 짧은 2초 3초, 그 시간 동안 난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다. 무기 없이 그냥 보내도 괜찮았을까? 습격을 당한다면 그 뒤엔 어쩌지? 아이들 방문을 잠궈두는 게 좋았으려나?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그때 소리가 들려왔다. 없는데? 남편이 방에 불을 켜면서 들어와 다시 한번 말했다. 아무것도 없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난 정말 뭘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아무도 없는 건 다행인 건데 근데 뭐냐고. 난 뭐야?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그 소린 뭐야? 이건 뭐야? 본인 캐릭터예요? 그럼 이미 그 전에 들어와서 들어올 때 도어락 배터리가 다 돼서 내가 그 소리를 못 듣고 그 뒤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가 다시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또 도어락 소리 안 나고 그 문 열고 나가는 틈 사이에 엘리베이터 소리가 울려서 그걸 들은 거야 나? 이미 들어왔다가 나간 뒤에 알아차린 거라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무서운 상상은 끝도 없이 퍼져나간다. 대체 뭐지? 뭐였냐고? 무엇으로 더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질적인 전자음성 그건 대체. 그때 열려진 창 저편으로부터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귀뚜 계속 들려왔을 것이다. 특별히 신경 쓰지도 않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신경이 쓰일까? 귀뚜 뭔가 전하려는 걸까? 귀뚜라미만이 알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걸 본 당신 그 전자음 같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게 제 소망입니다. 쿵! 개웃기다. 잘 살리는데요? 한 챔만 더? 팁 없어 팁? 끝나면 팁 줘야죠. 팁이랑 논평회도 해야지. 어떻게 이거 남편이랑 애들 그 1호 2호 나와가지고 그 엄마 그걸 뭐라고 생각해? 난 귀신 쪽이야. 얘들아 귀신이란 건 없단다. 하지만 그러면 귀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걸? 근데 이 이야기 자체는 실화군요. 뭔가 입니다라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신 거예요? 이어폰 밖으로? 진짜 뭘까? 결론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결론은 다행이네요. 하지만 해답편은 없는 거야 그럼? 이것도 추리 난이도 극악인데? 앞에 설명에 낫다고 돼 있었는데 입니다가 뭘까? 사실 무섭다기보다는 이 쓰르라미식 구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일체 오마주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튜버가 옆집에 살아서 겪은 일. 외국 사이트에서 떠도는 썰이에요 이거? 자, 외국인 거 감안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제 옆집엔 유튜버가 살았어요. 옆집에 유튜버가 살아서 좋냐고요? 아니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진짜 매일 소음이 들렸어요. 비명이라든가 감탄사 같은 소리가. 첫날에는 활발하고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자기가 유튜버라고 소개하면서도 시끄러워하고도 이해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채널명도 말하며 구독해달라고 깨알 홍보까지 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유튜브에 채널명을 검색해서 영상을 봤는데 밀가루를 온통 온몸에 뒤집어 쓴다든지 미지근한 물을 난데없이 몸에 퍼붓는다든지 몸을 많이 쓰는 엽기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별 생각하지 않고 넘겼어요. 그냥 넘긴 내가 멍청이였지. 날마다 소음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는데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전 택배인 줄 알고 봤는데 그 유튜버였습니다. 열어주긴 싫었지만 무시하게 양심이 찔려 결국 열어주었어요. 그 유튜버는 그날따라 되게 신난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나 몇 주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우리 집에 택배나 소포 같은 거 오면 대신 받아줄 수 있을까? 어렵지도 않은 부탁이라 저는 흔쾌히 생각했어요. 옆집 사람은 고맙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속으로 내일부터는 낮에 조용해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심 좋아했습니다. 무튼 전 소음이 들리지 않는 집에서 아주 평화롭게 지냈어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유튜버의 집 문 앞에 엄청 큰 택배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봤는데 택배 위에서 아주 큰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Return to sender. 번역하자면 보낸 이에게 반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 유튜버에게 부탁받은 게 생각난 저는 있는 힘껏 몸을 실어 택배를 들었습니다. 아니 들려 했어요. 예상과 다르게 택배는 너무 무거웠어요. 심지어 저는 문까지 가려면 반층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택배를 제 차고 안에 두기로 했어요. 저는 힘겹게 차고 앞까지 택배 박스를 옮겼습니다. 원래는 물건을 내려놓고 차고 문을 열어야 했는데 다시 내려놓고 들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전 물건을 들고 차고 문을 막 발로 찼어요. 문을 3번 정도 찼을 때 실수로 택배 박스가 떨어지고 그 순간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fuck. 저절로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그건 틀림없이 뭔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제발 안에 중요한 물건이 아니길 빌면서 그 유튜버는 택배가 무거우니까 배송할 때까지 깨졌겠거니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발뺌할 생각이었습니다. 전 택배를 그냥 바닥에 떨어뜨린 채로 차고문을 열었어요. 차고문은 왜 날 귀찮게 하는 듯 끼기끼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전 차고 구석에 대충 택배를 밀어넣고 그 후 택배 존재에 대해 까맣게 잊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집 어딘가에 스컹크같이 지독하면서도 단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스컹크가 집 밖에서 로드킬을 당했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 점점 냄새가 옅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집안 어디에도 냄새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 앞에 나와서 둘러보다가 냄새를 따라가 보니 차고 안이었어요. 그래서 차고 안을 힘겹게 열었는데 와, 저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냄새는 정말 제 코를 잡고 뒷걸음질 칠 정도였거든요. 차고 안에 바뀐 거라고는 유튜버의 택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택배에서 난 냄새라 확신했습니다. 혹시 고기가 상해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건 알지 추측했어요. 전 코를 잡고 차고에 있던 가위를 손에 쥐며 택배 가까이로 갔어요. 택배 박스의 밑부분은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해도 구멍이 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맨손으로 고기 국물을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닐간 장갑을 낀 손으로 가위를 사용해서 택배를 열었습니다. 가위로 택배를 여는 순간 저는 고온으로 가열된 뜨거운 오븐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뜨거운 열기 대신 여러 더러운 오물들의 기운이 확 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택배 박스에서 나오는 정체모를 냄새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 안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치듯 달려나왔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방향제를 3번 뿌리고 샤워를 3번이나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도 그 냄새는 여전히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택배 박스를 연 채로 집을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으로 스며드는 냄새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완전 무장하고 다시 차고로 돌아갔고 택배 박스는 자기를 받아라는 듯 활짝 열려 있었어요. 두 손을 쓰기 위해 빨래 집게로 제 코를 막은 후 고무장갑을 한 손에 끼고 한 손엔 쓰레기 봉투, 한 손엔 가장 강력한 세제를 들고 택배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도 강력한 세제와 장갑도 다 쓸모없었어요. 저는 그 택배의 내용물을 만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건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아니었어요. 그것들보다 최악이었어요. 택배의 내용물은 매일 소음을 일으키게 했던, 엊그저께 나에게 부탁을 했던 사람, 유튜버의 시체였어요. 여전히 사지가 멀쩡했지만 그냥 그렇게 죽은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은 당연하게도 저를 제일 먼저 신문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경찰은 제가 유튜버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물론 택배에 내 DNA가 여기저기 있었지만 그 시체가 있던 장소가 바로 제 창고지만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죽은 유튜버의 손 안에 있었거든요. 그건 브이로그를 찍던 그의 카메라였어요. 영상의 내용은 이랬어요. 유튜버는 선박시설 밖 택배 안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밝은 목소리로 시청자들을 향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부터 국경을 가로질러 택배가 어떻게 배송되는지 지금부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거기 택배 안에 들어간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뒤엔 이렇게 소변을 담은 음식과 병과 음식, 베개, 혹시 몰라서 손전등까지 챙겨왔어요. 유튜버는 주절주절 설명을 마친 후 촬영 중이던 사람이 택배 박스에 뚜껑을 덮었고 그 유튜버를 선박에 실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택배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은 영상 몇 개를 녹화했어요. 여러분, 저는 트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덜컹덜컹 움직이는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여긴 아마 택배 창고인 것 같네요. 꽤 덥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음식은 이만큼이나 남아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마지막 도착지에서 박스가 심하게 추락을 했고 그의 목이 부러졌어요. 카메라는 죽은 이웃의 모습을 계속 비추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됐는지 그대로 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참 허무한 죽음이죠? 사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경찰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건 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인데 여기에만 몰래 말해줄게요. 추락해서 그의 목이 떨어진 직후에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주 듣던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익 하면서 열리는 제 차고문의 날카로운 소리가, 얘가 죽인 거네? 얘가 옮기다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뚝 거기서 죽었네? 와, 이거 리얼 괴담인데? 여기 들어간 거야? 역시 극한 직업 유튜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한의 직업.
이것이 바로 유튜버다. 무섭고 재밌다. 진짜 딱 괴담의 형식이 기승전결에 딱 잡혀있는 진짜 괴담 같아. 방송으로 보여줄 수도 있으면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고 간편한 강령술 모음집. 이런 거 개 무서운데? 귀신의 책. 이런 거 다 무서워. 뭐 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고 정확하게 막 몇 시에 해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무서워. 그런 걸 다 지키면 진짜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 먼저 책을 준비한 의자에서 자신이 앉은 쪽으로 책의 제목이 보이게 둔다. 책은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러면은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인생 노답 책도 가능한가요? 양초를 들고 주문을 외운다. 주문은 이렇게 3번 말한다. 무서워서 말 안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책이 돌아간다. 이때 책이 4바퀴 돌아가면 재빠르게 책을 붙잡은 뒤 책의 4번째 페이지를 찢어야 살 수 있다. 왜냐면 책이 4바퀴 돌아가는 것은 이 강령술이 끝나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이 돌아갔으면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읽는다. 인생 도답 책으로 하기 좋은데? 페이지에 내용이 적어가지고 앞에서 낭독하기에 딱 좋아요. 길면은 다 읽다가 막 한 글자로 틀리면 막 불안하잖아. 근데 거긴 짧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어. 그 다음 귀신에게 질문을 한다. 이때 질문은 반드시 OX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 이런 게 무서워. 반드시 혼자서 해야 한다. 1시간 내로 끝내야 한다. 이런 주의사항이 나 왜 이렇게 무섭지 이런 게? 이런 거 무서워. 나 이거 못 읽겠다. 이걸 어떻게 방송으로 보여줘. 나 근데 찰리 챌린지는 했는데? 찰리 챌린지랑 그 위자보드 그건 했는데? 옆에 사람이 있고 조회수에 미쳐있으면 별로 안 무서웠을지도. 통벽 귀신이 뭐야? 벽을 쳤을 때 벽이 비어있으면 통통 소리가 나는데 비어있는 벽 안에 귀신이 있다는 기괴한 논리를 이용한 강령술. 이건 진짜 기괴한 논리인데요? 내가 벽을 부셔봐서 아는데 벽 안에 아무것도 없어. 블루 베이비는 뭐야? 베이비 블루? 야 무서울 것 같아. 뭘 강령술을 알려줘. 싫어. 무서워. 드라이 본즈는 뭐야? 멀리 있는 귀신 부르기. 12시가 되면 벽 앞에 서야 한다. 지금 몇 시야? 아직 12시 아니죠? 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읽기가 싫을 정도로 무서운데? 이런 거 좀 무섭다. 나 또 나의 그걸 찾아냈다. 일본 공포에 이어서 강령술 이런 게 무섭다. 하지마! 왜 내 이름을 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마요. 왜 내 이름을 하셈? 자기한테 있는 귀신도 있어? 귀신 부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내 주위에 귀신 있는지 확인하기. 나 이런 게 무섭다고. 절대 등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막 무서워. 나 이런 거 못 해보겠어 진짜. 나 겁나. 나 무선준 시작한 이래로 제일 무섭다. 이맵 강령술도 있어? 뭐 그나마 안전한 강령술이래. 이런 거 다 하지마 그냥. 왜 해? 유캔 놀이가 뭐야? 필승 예스 유캔 이거야? 항상 촛불이 필요해. 이거 촛불 회사 바이럴 아니에요? 2, 3일간이나 방에 빛이 안 들어오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뭐라도 보긴 보겠는데? 뇌가 만들어내겠는데? 왜 하는 거야 이거? 친구가 없어서 유령이랑 놀려는 거야? 친구를 만나자. 아니면 집에서 게임을 하자. 인터넷 세상엔 친구가 많아. 유튜브에 댓글 달면 막 달아줘. 그래 롤 하자 차라리. 분신사바 이거는 진짜 유명하죠. 근데 분신사바 촬영한 배우분들 다 잘 지내시죠? 이거 촬영한 감독이랑 스태프들이랑 다 잘 지내죠? 강령술 같은 게 어딨어. 하지만 제가 스스로 증명은 안 하고 그런 게 어딨어. 아가야 이리온은 뭐야? 아가야 이리온 나도 처음 들어봐 오늘. 어릴 때 분신사바랑 같이 했던 아가야 이리온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말투 이러니까 너무 편안하다. 자, 아가야 이리온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시던데 아니에요. 아가야 이리온은 귀신을 부르는 놀이. 귀신과 노는 놀이? 강령술과 비슷한 겁니다. 무서운 거 아니니까 지레 겁먹고 스킬을 내리기 없기. 현직 네크로맨서신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죠? 이러니까 좀 무서움이 좀 풀린다 근데. 그림 개귀여워. 2명이 마주보고 선다. 눈 감고 진지하게 웃으면 안 돼. 주문 외울 거임. 자, 아가야 이리온을 하려면 2명이 필요해요. 한 명은 눈을 감고 힘을 빼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이때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임해야 잘 먹히거든요. 레알 키키. 웃으면 안 돼. 웃기겠는데? 웃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웃게 만들어. 저 웃지 말라고 하면 웃고 싶어요. 웃으라 그러면 웃기 싫고. 자, 그리고 마주보고선 한 명이 아가야 이리온 주문을 읊을 거예요. 주문이란 게 조금씩 틀린데 제가 어릴 때 했던 걸로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전 탁상시계로 기억하지만 빨간 구두라든지 크레파스라든지 주제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건 딱히 상관없어요. 벌써 이거 부정확한데? 이거 잘못 말하면 죽어요. 강령술 함부로 하면 죽는다고.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아빠가 탁상시계를 사오셨다. 난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3바퀴를 돌았지. 이러고선 주문자는 눈 감고 있는 상대방의 팔등 부분을 소매 끝을 잡고 이렇게 쎄쎄쎄를 시켜주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난 탁상시계가 너무 이뻐서 또 그 자리에 3바퀴를 돌았지. 그리고 위에 사진처럼 손을 크로스 시켜줘요.
어느 날 탁상 시계가 부서졌어. 난 너무 슬퍼서 운동장 6바퀴를 돌았지. 멀리서 어떤 할머니가 나를 보고 아가야 이리 온, 아가야 이리 온, 아가야 이리 온. 내일 자랑하시는 건가? 이거 재현하는 거 왜 이렇게 웃겨? 강명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아가야 이리 온이라고 말하면서 주문자는 손을 천천히 까딱까딱 해줍니다. 상대방 손끝을 바라보면서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거 그건데? 이거 스펀지에 나왔는데?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의 팔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쑥 올라가거든요? 그 원리 아니야? 아니 이거 그 원리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이거 쎄쎄쎄를 할 때 좀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식으로 하면은 힘 빼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가슴선 위로 올라가면 큰일 나.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이상은 이제 자기가 힘을 줘야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딱 자연스럽게 올라갈걸요? 나도 올라가는데? 누가 손발 이리온 하고 있나? 제가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였는지 몰라도 친구들이랑 호기심에 몇 번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 손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손 올라가는 게 끝이에요? 저 가슴까지. 에이! 뭣도 모르고 호기심했다고 지금은 찝찝해서 싫어요. 그래 나이 들면 뭔가 현명해지니까 이런 거 행동 굳이 안 하고 싶어 해죠. 아가야 이리오는 당하는 사람이 웃음이 터지거나 기가 세거나 이러면 안 올라가요. 일종의 최면술? 아니면 크로스로 손을 들어올릴 때 근육이완? 뭐 이런 걸로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벌써 16년, 18년 전 얘기네. 아니 근데 이거 뭐 이게 다예요? 올라가고 끝이야? 너무 소소하다. 그래서 유행했나봐. 리스크가 없어 보여. 딴 건 좀 무서워요. 오늘의 공포 이야기 무서운 게 딱선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